안녕하십니까. 시네스토랑 지배인 서사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주예은입니다. 와. 오랜만에. 네, 안녕하세요. 주민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왜 와 한 거예요? 네? 왜 와? 안녕하세요 배우 권영태입니다. 왜 와 한 거예요? 아니 약간 너무 다운된 것 같아가지고 맨날 너무- 혼나잖아요. 너무 저희 두 라인이 다운 시킨다고.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요? 너무 그래요. 예뻐져서 나 그런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 시작 분위기를 좀 맞추려고. 알겠습니다. 자, 혜성 배우님 오늘의 영화는 오늘의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 러브 액츄얼리와 노팅힐을 연출하셨던 감독님의 작품 어바웃 타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어바웃 타임은 2013년도 리자드 커티스 감독 금방 얘기했던 작품 감독이 왜 버벅거리세요? 버벅거리네. 사실 이 감독님 너무 쉬었어.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감독은 사실 아니잖아요. 영화인들은 많이 알지만 당연히 왜냐면 금방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많이 알려진 분인데 일반인들이 잘 이렇게 기억 못하는 그러니까 뭐 감독이 거장 노팅힐 이런 러브 느낌 액츄얼리 아니죠? 다 맞아요. 알지 않나? 당연히 브리스 알죠. 존슨의 얘기? 브리스 너무 존슨의 유명하긴 얘기. 하다. 작품이 옛날에 좀 유명한 코믹 느낌. 영화 빈 그것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 그분이 거기 중간중에 많이 출연하시는구나. 네, 그분 그리고 작품에. 뭐 맘마미아 빈이요? 2도 하셨고 진짜 아무튼 유명한 건 다 했다. 유명한 영화 정말 너무 예쁜 영화들 많이 하신 분인데 처음 들었대. 빈 아, 처음 들어봐요. 빈 처음 개그맨. 들었군요. 아, 영국의 배우시구나. 유명한 개그맨. 개그맨. 미스터 빈이요? 예, 미스터 빈이요? 미스터 빈. 아 미스터를 붙이지 않으면 은근히 헷갈리긴 어, 하죠. 네네. 미스터. 전 미스터 빈은 아는데. 콩 생각한 거 아니죠? 아니. 그분이 로아 네킨스 뭐 이런 이름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천재. 자,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이제 저는 딱 보고 약간 재밌고 그러니까 이게 막 판타스틱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재밌고 뭔가 신비롭기도 하고 뭐 왜냐면 시간 여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뭔가 가족 영화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따뜻하고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 사실은 특히 좋았던 건 지금 막 이렇게 틀지 못해서 안타깝긴 한데 중간중간에 나왔던 OST가 저는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그죠. 쉬는 시간에 너무 좋다고 계속 얘기해 맞아요. 왜냐면 나도 그 그날 메리하고 처음에 이제 같이 데이트할 사람을 확인하고 지하철 내려갈 네, 때 그때 나오는 할롱 윌 알러뷰인가 뭐 아무튼 그 굉장히 신나는 한번 그 좀 흥얼거려 흥얼거릴 수는 없지만 버스킹 했던 그런 음악이라든가 결혼식 할 때 일몬도라는 음악이라든가 뭐 아무튼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고 즐거웠던 음악이 나와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분 감독님 작품을 보면 보면서 느낀 게 유독 섬세한 것 같아. 장면 하나하나까지 살리시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리고 음악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그림적인 것도 그렇고 되게 근데 섬세한. 이 영화도 보면 지금 얘기해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섬세하고 연출 자체가 굉장히 뭔가 어눌한 것 같으면서 저분은 왜 저렇게 했지라고 싶은데 다 계획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선배님이 평상시에 나한테 궁금하다 그러면 나 또 무서워. 아니요, 진짜 팬이시면 로맨틱 장르가 코미디 이래가지고. 유망주잖아요. 지금 정말 저희 사이에서 로맨틱 코미디 유망주. 유망주라고 하기는 내가 밤나무. 콩나무까지 가서. 아니 좀 산뜻하잖아요. 뭔가 순수한 막. 근데 그거를 보통 그래도 많이 봐오셨을 거잖아요. 그 로맨틱 코미디 장르 중에서 이 어바웃 타임이 어느 정도 위치에 그래도 포함되는지 궁금해졌어요. 노팅힐이랑 러브 액츄얼리를 예를 든다면 난 개인적으로 구독! 정말 러블리한 듯한 느낌의 작품으로 기억이 남는데 이 작품은 거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슬픔과 감동 이런 게 좀 더 딥하게 들어간 듯한 느낌. 그러니까 노팅힐은 보면서 흐뭇하게 계속 봤던 거고 러브 액츄얼리도 흐뭇하게만 봤는데 이 작품은 흐뭇하게 보다가 왜 이러지? 이상하네 이런 것도 느끼고 좀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러면 좀 더 복합적인 작품 같다라는. 그렇죠. 또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희 사이에서는 로맨틱 코미디 어떤 대가라. 대가고 왜 제가 제가요? 제가 하고 싶어하는 장르가 근데 저희 사이에서 이미 선배님이 로맨틱 코미디에 엄청 좋은 작품에 언젠가 할 거를 저희도 꿈꾸고 있어요. 아 진짜? 왜냐면 그걸 초반부터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저희들도 뭐 어느 순간 이 작품 보면 선배님 이 작품 어떻게 봤을까 너무 궁금하다 이게 항상 떠올라요. 이 남자 주인공 연기도 너무 섬세해서 좋았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주인공 표정 하나하나까지 야 쟤는 어떻게 저 씬을 저런 표정을 지어서 저 씬을 살려내지 하는 생각하면서 봤었어.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이제 얘기를 하면 넘을 수 없는 퀘스천 첫 번째 질문이
우리 가문에도 하면 돌아갈 수 있다면 자 내가 과거 여행을 우리 가문에서도 할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솔직히 저는 영화 보면서 음. 왜 주식을 안 사는? 나도 왜 주식을 왜 복권을 로또 아는데 미래를 아는데 센다. 왜? 나가. 왜 그런 생각 나가요 그냥. 그런 생각 했어 안 했어? 아 근데 진짜 못했는데. 나 진짜 나는 그 진짜요?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니 그러면 영화의 배경이 바뀌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그리고 풍족하게 부동산 근데 매력 있다. 부동산도 부동산까지 나와요. 둘 중에 하나는 뭐 로또 왜냐면 좋다 로또. 영국도 외환 아, 위기가 완전. 왔었으니까. 아 결국. 아 그래서 처음에 아빠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문에 이런 게 있다. 근데 왜 저 가문은 그렇게 풍족하고 막 나 궁금한 왜 게 그 이렇게 정도 살지 않지? 집이면 그 이렇게 나라에서는 어느 뭐 중상위 정도 근데 집인가요? 집은 좋았지 않아요? 그 정도 좋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뭐 그 모르겠어요. 뭐 무슨 부잣집 뭐 이건 아니지만 최소한 중산층 이상의 집을 갖추고 그 나라를 문화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도 적진 않았던 아니, 왜 거예요. 그러냐면 2013년도에 영국에 외환 위기가 왔었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영화가 만약 제작될 시기가 2012년도라 치면 그때도 경제적인 상황이 영국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왜 주식이나 부동산을 생각을 못했으냐 그 생각. 주식 스토랑 아마 그 문제는 우리 전문가로 감독님이 의도적으로 빼지 않았을까. 맞아 그런 왜냐면 얘기 나오면 너무 좀 쌍스러워지니까.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걸로 구를 모은 게 있는데 생략된 것 같은 느낌도 그러니까. 있네. 저는 영화랑 상관없이 의견을 역시. 물어보신 거니까 저라면은 아 좋아요. 일단 좀 금전적인 걸 좀 채워 넣고 다른 걸 좀 결국에. 자, 그럼 우리 아우. 혜성 배우는 저는 이 돌아갈 수 있다면. 영화를 보면서 긍정적인 대답과 약간 좀 슬픈 대답 두 오. 가지가 생각이 났어서 하나는 이제 예은 씨가 얘기했던 주식, 복권 뭐 이런 부동산 쪽이었고 하나는 저는 이제 아버지가 2019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다시 한번 만나서 제가 조금 이제 후회됐던 부분들 생각나는 부분들 좀 돌이켜서 완화시켜주고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후반에 아버지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거기서 많이 터치 받았겠네요. 예, 예, 예. 그 막 부분에서. 탁구 치고 이런 그렇지. 장면. 근데 아버지랑 어렸을 때 바닷가 여행 갔던 게 난 사실은 제일 인상 깊었었어. 근데 선배님도 그게 어릴 때 국한이고 좀 커서는 한국 부자관계 같은 느낌이었죠. 이렇게 막 완전. 친한 느낌이 아니라 완전 영화처럼. K 아버지. 그럼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후회되는 게. 완전. 그러면 우리 민찬 배우는 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어요? 자 주식 저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주식 안 나오나요? 아니라면 안 돌아가고 싶은데 별로. 아, 진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이 제일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힘들- 그런 경우 있잖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거잖아. 만약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너 힘들게 사귀었던 여자친구 있으면 걔를 안 만나는 걸로 가든가.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좋았던 점이 더 많았던 것 진짜. 같아요. 돌이켜 보면 훨씬 더 그래서 더 그 생각을 안 해봤네. 하나가 없다고요?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나 돌아가는 거 별로 안 잘 좋아. 살았나 보다. 돌아가기 싫어요. 힘들어요. 다시 힘들게 왔어. 힘들게 와가지고 돌아가기 싫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뭐 좋아요. 그러면 돌아가는 거는 뭐 우리 영화에서 충분히 왔다 갔다 하나 더 했으니까. 있었는데 얘기 뭐예요, 뭐 뭐예요? 있어요? 되게 아쉽게 떨어졌던 작품 오디션 아. 그런데 가가지고 지금은 그때보다 연기를 더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네요. 그 내가 딱 쟁취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아까워하는 작품이 있거든. 역시 그게 야망가. 그건 아니지. 충분히 오디션에서 못했던 거를 그렇지, 내가 다시 그거 해서 돌아가서 나랑 이제 붙었는데 체중이 나랑 붙어서 된 애가 그 뭐냐 일본 진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대목이었었어. 아 실제로요? 프리스 됐거든 일본은. 그랬구나. 그러면 뭐 10번 20번이라도 돌아가서 충분히 그렇지. 난 딱 그 오디션을 오디션 제가 공략하고 싶은 작품이 될 있어. 선배 때까지. 이것만 드립. 또 감독님 근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가지고 좀 하루 더 연습해서야. 와. 이 영화의 멋지네. 주인공이 배우였으면 아마 많이 써먹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응. 아쉽게 찍은 거 있으면. 뭐 중간에 그 아빠 친구 그 해줬잖아요. 대사 잊어먹은 맞아, 거 맞아. 돌아가서. 그러네. 아,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 그러면서 자기 여자친구 를 잃고. 잃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돌아가는 거는 거기까지 하고 잘못하면 계속 막 주식 로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 전체 중에서 뭐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떤 돌아갔던 장면.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파트 그게 돌아가는 거든 뭐 현실이든 간에 그러면 반대로 그 우리 교수님은 어떤 장면이셨어요? 가장 인상적인. 인상적이었던 네, 장면 저는 인상적이었다기보다도 이제 안타까웠던 장면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아버지와의 마지막 재회 이제 그분 뭐 물론 재미로 치면은 재미는 뭐 빠지겠지만 이 터치된 부분은 가장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이 구조상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못 오니까. 그치. 왜냐면 아주 엄청난 막강 파워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는 못 보잖아. 약간 이제 K 아들들은 더 심했을 것 같긴 해요. 그 선배님 부분이 제일 좀 더 그랬고. 기억에 남아. 근데 나는 그 바닷가 장면 어렸을 때와 아빠 바닷가에서 노는 장면 보면서 우리 딸 생각도 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 나도 좀 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어 놔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심지어 맨날 새콤달콤인가 뭐 그것도 맨날 그 마이쮸였네 뭐였지? 그거를 아이셔. 그러니까 그것도 선배님 구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그것도 항상 목매고 갖고 가고 맞아, 이미 맞아. 충분히 너무 근데 좋은 이제 갖고 하잖아요. 자두 맛이 없다고 되게 슬퍼하더라고. 우리는. 한국판 어바웃 타임 할 때 선배님 아빠 역할을 해가지고 그 장면 넣어야 돼. 이런 얘기 편집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 진짜 네, 좋은데. 자,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좋아요. 전 지금 생각을 하니까 좀 꽤 장면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쁜 장면들이. 근데 저는 생각보다 초반에 왜 웃으시죠? 그 장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무슨 장면을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 왜 알 것 같지? 알 것 같은 장면이 있어. 나 알 것 같은데. 그 장면 훌륭한 장면인데. 나도 알 것 같은데. 눈이 이상해 지금. 전 얼굴이 되게 빨개지시지. 되게 따뜻한 장면이에요. 비 오는 웨딩 장면. 그 춥지 뭐 따뜻해. 맞아. 그 뭔가 그림이 너무 아 이뻐가지고. 이놈의 주식 감성. 인상적이었죠. 오늘 첫 질문이 뭔가 잘못됐어요. 대답을 질문을 잘못 땄어. 왜 그랬어? 오늘 또 아까 쉴 때 저보고 약간 아까 뭐였지? 성공한 이모 같은 거. 근데 분해 나는데 티 안 내는 이모. 진짜. 약간 그 텐션인가 봐요. 주식 그런 것 얘기, 같아. 주식 얘기도 하고. 그래서 웨딩을 왜 저렇게 하나 싶었어요. 안 좋은 의미로? 아니요, 좋은. 좋은 의미. 그러니까 너무 인상적이었죠. 좋던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맞아. 기억에 남을 만한 빨간 결혼식이었죠. 웨딩 드레스가 그쵸. 심지어 포스터였잖아요. 그치. 맞죠. 너무 매력있어. 근데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긴 한 것 같아요. 포스터가 주는 이미지가 비 맞고 있는 그 그 영화의 그 톤이랑 너무 어울려가지고.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신부가 빨간 웨딩 드레스 입으면 부모들이랑 지인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까 나 그 생각 들어. 그러면서 진짜 너무 이쁘다는 생각도 나도 못했네. 되게 예뻤던 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약간 가족들이 하는 그런 행사, 그런 모임, 그리고 주기적으로 뭐 식사 자리,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 다 너무 좋았어요. 뭔가 그래도 평온하고 그런 느낌이 충분히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나마 좀 시간 여행을 덜 쓴 게 아닐까. 이미 너무 좋아서 좋으니까. 행복하고 그게 아니었으면 이제 복권 많이 긁고. 또 두 번째로 또 기억이 남는 장면 뭐 있어요? 하룻밤 나 올 때까지 물어본다. 선배 이제 물었어. 자세 봐 지금 막. 죽었다 이제. 이제 첫 데이트를 하고 이제 둘이 이제 하룻밤을 원나잇이잖아. 첫 근데 데이트 한 날 처음에는 그렇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처음에는. 아니 근데 그 상황이 원나잇이었잖아요. 첫 데이트 그러니까 한 날. 첫 데이트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고 이어진 거 첫 아닌가요? 데이트에 그래도? 원나잇을 할 수 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장면에서 물었다. 이상하게 묻는다. 다음 타겟.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이상하게 묻는데 그게 아니라 충분히 그게 첫 데이트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게 그러기에는 이 친구가 굉장히 꾸준히 노력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메리를 지금 이쁜 단어로 되게 많이 돌리시는 거 알죠? 메리를 자기 여자로 그리고 만들기 메리 위해서. 입장에서는 처음 만난 남자였잖아 그날이. 그러네. 맞아. 자 이제 원나잇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상 깊었던 시간 여행 중 하나인데 그 부분이 좀 약간 재밌게 그려져서 그리고 되게 기억이 반복하잖아요. 나왔습니다. 남자한테는 하룻밤이 아니라 며칠 밤이 그렇죠. 계속 업그레이드 은큼해. 하면서. 맞네요. 근데 유독 또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최근에 그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블랙미러 블랙 혹시 아시나요? 네, 좋아요. 약간 좀 SF적인 요소도 많고 좀 다크하고 좀 특이한 미래를 지점들이 어둡게 많아요. 그렸지. 맞아.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예를 들어 뭐 시간 여행이다 하면 되게 그걸 좀 어두운 쪽으로 푸는 게 많아서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밝지. 밝고 상큼해요. 그래서 그거보다 이거 보는데 약간 정화되는 느낌? 그러겠다. 네. 난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가 좋아. 좀 힐링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진행이 한참 됐는데 사실은 혹시 어바웃 타임을 안 보셨던 알림 설정까지?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추측하시겠지만 이 가문의 남자들한테만 만 21세가 지나면 21살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아들로 아들이 또 그 아들로 이어지는 일종의 이 가문만이 가지는 비밀이 있는데 주먹을 어두운 곳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와 타임을 생각하면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워닝 뜨고 있습니다. 워닝.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여행,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 뭐 이게 이 영화 전체의 어떻게 보면 메인 이제 주제인데. 근데 이 시간이 정말 재밌는 게 항상 사람마다 이렇게 인상적인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 더불어서 인상적인 거 얘기하면서 같이 나는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 여행 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인상적인 장면과 가장 인상적이었던 시간 여행. 이게 극으로서는 너무 좋았는데 그 인물의 그냥 이입을 해서 봤을 때는 아쉬웠던 장면이 그러니까 안타까웠던 극으로는 너무 좋은데 안타까웠던 게 초반 처음 만남 있잖아요. 어서 무슨 보이지 않는 레스토랑 같은 건가? 대화로만 나누다가 커플이 된지 만지 모르는 그 친구네 커플 먼저 나가고 그 문을 비추고 있다 여자분이 나올 레이첼 때. 메가담스가 걸어오잖아요. 정말 사랑에 같이 빠졌고 그리고 그게 뭐가 아쉬웠냐면 저는 연인들이 시간이 지나서 오래된 연인이 되건 배우자가 되건 그 첫날 기억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저는 설레할 정도로 둘이 재는 거 없이 정중하면서도 마음을 다 표현한 그 만남이 너무 좋았는데 그게 좋은 호의로 인해서 그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죠. 난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면은 그 만남으로 인해서 연인이 어떻게 가는지도 보고 싶었는데 메리는 그 기억을 못 하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고 저도 설레었고 막 와 이게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둘이 만날 수 있지라는 생각했는데 어쨌든 메리의 기억 속에 그 누구죠? 케이트 모스 전시회인가 갔을 때는 모를 수밖에 없지만 너 왜 이러는 거야만 하는 그 맞아요. 느낌이 좀 그냥 주인공 입장에서 이입하다 보니까 속상했던 시간 여행 같았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우려면 이 기억은 없어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있어서 조금 그런 게 아쉽기는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이제 민찬 씨가 얘기해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그 레스토랑에서 나와가지고 그 여배우가 앞머리 자른 거, 너무 갈색 머리 좋았어요. 염색했는지 잘 어울리는 뭐 그런 소소한 얘기 저 지금 물어보면서 웃는데 줄리아 로버츠 같은 느낌이었어. 약간 현대 버전. 그렇죠? 그래서 웃는 것도 너무 입도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다워요, 시원하게 진짜. 이쁘게 웃고 이 사람 이제 제2의 줄리아 로버츠 정말. 되나? 소름 그런 돋았어, 느낌이. 그러니까 그 배우가 그 장면에서는 약간 고전적인 미와 네. 현대적인 미가 뭔가 약간 믹스된 약간 그런 느낌이 심지어 있더라고요. 저는 줄리아 로버츠랑 맥라이언 섞어놓은 것 같았어요. 오, 그러니까 맥라이언의 맞아, 귀여움과 맞아. 줄리아 맞아. 로버츠 우아함이 다 있어. 완전체 같은 느낌이라 이 배우 되게 아이코닉한 배우가 되겠다라는 우리 이미 그런 배우분이지만 내가 막 검색을 했지 나이를 나보다 한 살 많더라고. 지금 이제 연배가 많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아 역시나 팀이 내 머릿속에 그 사람을 남겨둘래. 이게 팀이 사실 둘 중에 하나를 택했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거의 그러니까요. 동시간대에 일어나서. 왜냐면 동시간이 아니면 달려가서 그 아빠의 친구의 공연도 살리고 다시 요 타임에 달려가서 그 메리와의 만남도 할 수 있었을 너무 텐데 속상했어. 그게 같은 시간이니까. 그 번호 없어졌을 때. 진짜. 근데 또. 나는 내가 만약에 그 남자였더라면 그 배우한테로 돌아가잖아요. 그 연출가한테 좀 도움을 좀 극작가인가? 맞죠. 네. 극작가한테. 근데 나는 지금 내가 배우 연기를 하고 있더라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엄두가 안 났을 것 같은 게 그 배우한테 가서 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 씬 좀 더 잘 보라고 말을 어떻게 해. 네가 나중에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그리고 공연을 계속 하잖아요. 몇 번. 이게 그러면 어떤 로맨틱 코미디 남자 주인공의 전형 중에 하나가 오지랖이 넓은 거 너무 착해. 오지랖이 지나치게 넓은 항상 그래야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관심을 다 가져 막 이게 지나치질 못해. 근데 아쉽긴 했어요. 그 점이 극으론 진행돼야 되니까 너무 좋았지만 두고두고 이 남자의 마음속에만 기억나는 추억이겠구나 생각하니까 좀 그리고 아쉬웠어요. 그 공연장에서 한 번 또 가잖아요. 그래서 검사 역할로 나오는 분이 이제 대사 잊어버리니까 뭐 대사 보여주면서 무대 뒤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시간 여행으로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 아니었나.
초반부에 임팩트 있었던. 아니, 시간 여행 중에 가장 인상적인 나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왜 그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어떤 얘기? 첫 잠자리 했던 얘기. 그거 되게 그거 되게 재밌게 풀었잖아. 재밌게 풀었죠. 재밌죠. 맞아요. 재밌게 풀었잖아. 그 얘기 아까 우리 예은이 하려다가 어택 당할 것 같아서 아까 공격당할 것 같아서 했잖아요. 살짝 하다가 아까 말았잖아. 하다가 약간 원나잇 되게 선배님 성이 안 차 지금. 더 풀어야 돼. 더해. 꺼냈으면. 그럼 너무 재밌잖아 그 상황들이. 맞아. 내가 자꾸 이렇게 손을 하면 또 막 그때 장면 생각나. 내가 너무 변태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얘기한다면 여성분 속옷 그 앞에 풀어주는 거 뒤에 그 뭐 이름 용어가 있던데 앞으로 뭐 이렇게 그 후크를 프런트 후크라 그랬나? 아 아닌가? 프런트 뭐야? 모르겠어. 용어가 뭐 있었어요. 아유. 아무튼 뭐 얘기하세요 그러면. 지금 집에 아니 넘기고 왜 있어. 자꾸 폭탄 터지게 넘기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 꺼내게 자꾸 유도하는 거야. 감독님 그런 얘기는 사실 유부남이 얘기하면 되게 좀 더러워 보일 수 있고 총각이랑 처녀들이 얘기를 해야지 좀 저는 뭐 아까 얘기했던 아니, 생각을 영화로 보일 수 넘어갔다고 있어요. 했는데. 영화로서 보면 되죠. 좋았습니다 전 재밌습니다. 맞아. 많은 재밌는 시간 여행 에피소드들이 있었다.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여동생 키캣을 위해서 되돌아갔을 때. 맞아요. 왜냐면 여동생이 사고 나서 그랬어. 굉장히 막 처참한 꼴로 맞네. 병원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가서 그걸 수정해 버리잖아요. 아니 그 남자 못 만나게. 그러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기가 바뀌었어. 아기가 딸이 아들로 오, 야, 바뀌었어. 그거 충격적이다. 나도. 그 장면 좀 충격적이야. 네. 너무 그래서 나도.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생각했더니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자기 아이는 바꾸지 않는 처치를 하고 그다음에 동생을 이제 설득하고. 키캣을 설득하고 정말 옆에 끝까지 앉아서 나 너 바뀔 때까지 할 거야 하면서 둘이 앉아서 자분자분 하나씩 이렇게 수정해 갔잖아요. 나 여동생이 있는 입장이라 이해 갔어요. 그런 그 약간 분노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맞아 지금. 저는 이제 그 장면이 가장 뭐 아무튼 재밌었던 것 근데 같아요. 보니까 주인공이 그 타임워프라고 하나요? 시간 여행을 하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후반부 가면서 좀 더 능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그냥 써야지라고 했던 거랑 이걸 어떻게 써야지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쓸 수 있는지 좀 성장해가는 느낌도 있어서 아까 그 여동생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점점점 성장하던 중에 시간 여행을 했던 것 같아서. 그렇게 보다가 내가 빡 맞은 게 충격이었던 게 아빠가 같은 삶을 두 번씩 살아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짜증나고 힘든 나날인데 두 번째 살았을 때는 그 안에서 막 재미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그래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하루하루 사는 거를 그 장면 보면서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계속 시간 여행을 하면서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노하우 경험을 이제 이 아들이 계속 시행착오를 할 테니까 뭔가 조언을 해준 건데 이제 그거를 아버지 얘기대로 이렇게 다시 한 번씩 살아보면서 정말 짜증났던 옆에 이어폰의 그 소리도 맞아요. 그냥 뭐 즐겁고 오히려 배경으로 오히려, 쓰고. 쓰고 뭐 그러면서 뭐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시간을 우리가 돌리고 싶은 거 얘기했지만 돌아가면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굳이 돌아가서 바꾸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돌아간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아까 얘기했던 아빠의 죽음이라든가 뭐 죽음은 못 바꾼다 그랬던가요? 그렇죠. 못 바꾼다 그래. 죽음 자체는 못 바꾼다 그 그랬나요? 형태가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죽음은 뭐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아니 왜 1년 전,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정기 검진 시키면 초기 때 발견해서 낫게도 할 수 있잖아.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게 좀. 그럼 전 감독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안 바꾸고 싶었던 순간들은 뭐가 있을까요? 만약 안 돌아가고 이 상황 그대로 내가 유지하고 싶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질문이 바꾸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주식도 사고 로또 사고 이것저것 있겠지만 굳이 안 바꾸고 싶은 거 얘기하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나는 와이프 만나서 결혼한 거는 안 바꾸고 싶어. 그렇겠다. 아이까지도. 근데 와이프는 바꾸고 싶어 하더라고. 농담으로. 와이프는 내가 다시는
농담으로. 이 영화가 선배님 말씀하셨던 그 부성애 때문에 그런 평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로맨스를 다룬 영화를 보러 들어갔다가 인생을 다룬 영화를 보고 나왔다 이런 평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그 로맨스도 인생 안에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겠지만 단순히 이 영화를 로맨틱 코미디 영화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맞아요. 그 이상을 담고 있는 영화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렇죠. 때문에. 많은 걸 담고 있죠. 네, 생각보다 가볍지만 또 은근히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귀결되는 건 결국 가족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결국 뭐 여기서도 아빠, 엄마와 팀과 여동생 티켓과 삼촌 뭐 요 5명이 메인이 된 가족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뚝뚝한 엄마 와 정말 너무 매력 전형적인 영국 엄마 같은 네. 느낌. 아 영국 엄마들이 그래요. 아니 그 약간 스타일이 좀 그렇잖아요. 막 자분자분하고 그런 우리 K 엄마들 같지 않고 그렇지. 뭔가 쿨해. 무관심한 쿨해. 것 같지만 무심해. 하지만, 어, 무심한 맞아. 것 같지만 다 뭐 케어를 하고 그 아빠 역할을 했던 또는 뭐 삼촌이든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흰머리로 칠하면 아버지 오늘 헤어 같지 않으세요? 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약간 길쭉하시고 맞아. 이렇게 뭔가 스타일 이런 복장이 심플하게 입었는데 다음번에 흰머리랑 여기 마커를 이렇게 뿌리면 그분이 러브 액츄얼리에서 가수로 나오셨던 맞아요, 그랬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 러브 액츄얼리부터 한 10년 흐른 거잖아요. 맞죠? 음. 그게 2000년 초반에 2002, 3년도에 그치, 나왔던 영화니까. 그치. 근데 그대로신 것 같아. 그러니까 느낌. 그때 이미지가 너무 전 세가지고 맞아. 막 이렇게 춤추. 그 러브를 나를 추잖아. 이렇게 바로 맞네. 춤도 맞아. 되게 웃게 해주잖아. 맞아. 그리고 자세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아. 맞아요. 옆에 서 있는 자세나 뭔가 이런 표정에 게 맞아. 이렇게 뭔가, 팔이 너무 길어서 그런가 팔다리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세월이 흘러서 막 너무 늙었다 이런 처음부터 느낌보다 약간 연로하셨어. 너무 비슷했던 것 같아요. 10년 전. 오히려 러브 액츄얼리 때가 좀 더 나이 들어 보여. 맞아. 맞네. 보면서 저는 또 그 노팅힐도 그렇고 제가 노팅힐이랑 러브 액츄얼리를 개인적으로 좋아도 하지만 연기하는 데 있어서 되게 공부할 때 작품 들어갈 때 저는 사실 노팅힐을 꼭 한 번 더 보거든요. 왜 보냐면 캐릭터들이 다 살아있어. 노팅힐에서 서점에서 일했던 남자 기억나요? 약간 게이빛 나는 그 사람부터 해서 옷 스타일도 그렇고 뭐 친구들, 동생들, 그 다리 불편했던 동생들 뭐 캐릭터 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 역시도 가족들 캐릭터가 다 한 명 한 명이 다 살아있어요. 진짜 달라. 명확하게 캐릭터가 부여돼서 와 정말 이 감독님은 훌륭한 감독님이다. 배우들이 다 살려주니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 영화 보기 전에 저희 라인업 결정됐을 때 선배님이 얘기해줘서 다시 알았어요. 원래 몰랐다가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 등장 분량은 작은데 마고로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상 등장하는 게 거의 전반부 한 번, 후반부 한 번이 다 안 돼도 그 캐릭터를 정말 잘 그치. 잡아서 확 기억이 남죠.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캐릭터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난 그 친구도 그 변호사 친구 뽀글뽀글 로리인가? 로비. 그 캐릭터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고향 친구 제이. 제이 이름이 맞아. 잘 생각이 나. 맞아. 그 친구도 너무 재밌고 다 잠깐씩 나와도. 진짜. 삼촌 또 특이한. 삼촌 최고죠. 그러니까 삼촌이 계속 거의 그 스타일이었죠. 거의 정장에 항상 항상 딱 비슷한- 갇혀 입는. 약간 연신사 같은 어, 느낌, 신사. 풍채 있는. 약간 그 오락가락. 아빠가 물어보잖아요. 삼촌 자기 장례식 때 삼촌은 어떻게 하고 왔지? 그러니까 멋지게 하고 왔어요. 맞아. 물어봤죠. 캐릭터 있어. 약간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우문현답 주는 스타일 같은 어리숙해 보이는데 그거 곱씹어 보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 질문 은근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어, 질문들을 하고 꼭 그런 거 하고 매력 맞아요. 있어. 필요한 존재 같아요 가족에게. 그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아예 대놓고 소개를 하잖아요. 우리 가족은 이렇다. 뭐 우리 여동생 삼촌은 뭐 저러고 이렇다. 막 이제 신발도 없이 막 돌아다니고 보라 색깔만 특이하고, 좋아하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하고서 간 것도 되게 좀 친절한 느낌. 근데 사실 저는 그 가족이 우리나라랑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떤 면에서 한국 가족들도 어떤 부분에선 속을 잘 이렇게 못 말하잖아요. 쑥스러운 부분을. 그래서 괜찮았던 게 이 가족의 시종일관 그러니까 진지는 하지만 그 뭐라 그러지 어둡게 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빠도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한가름에 왔는데도 그냥 엄마가 막 그냥 짜증나고 힘들어 막 그런 느낌이 엄마가 아닌 척하는 네, 거지. 그런 게 되게 오히려 또 어떤 부분에서 한국인들의 정서에서 가족들이
속상해도 많이 표 안 내는 그런 느낌들도 받기도 했고 가족 전체의 느낌은 굉장히 좀 자유로웠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각자의 네. 아까 얘기했지만 캐릭터라든가 성향들을 음. 왜냐면 키캣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두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뭐 삼촌도 그렇게 두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삼촌은 거의 저 친구는 좀 이렇게 어긋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뭐 중간에 한번 되잡아 주든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두어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그 지미하고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긋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쉬웠다기보다도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고 한편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순적이긴 한데 키캣은 그냥 어긋나게 둬버렸으면이라는 생각 하나 그러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하나와 그리고 그래도 저렇게 키캣을 되돌려 놓은 게 또 잘 됐다라는 안도감 하나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네, 연출적으로 뭐 저렇게 했었어도 맞아요. 괜찮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감독님은 만약 키캣을 그냥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얘기를 푸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키캣에 대한 얘기. 우리가 되돌리고 시행을 해도 우리가 못하는 게 그렇게 결정적으로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또 보여줄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편으로는. 그런 거에 조금 어둡게 푼 영화가 예전에 나비효과 같은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이렇게 되는 데는 또 이유가 있고 여기 안에서 또 얻을 수 있는 성장 요소가 있는 거니까 바꿔봤자 뭐 또 다른 걸 대신 잃는 것 같아요. 항상 이거를 다시 얻는 대신에 또 다른 무언가 얻었던 걸 하나 내줘야 된다라는 그 진리가 그 얘기가 네, 이 그거잖아요. 영화에도 있잖아요. 이 영화의 네. 진리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아이덴티티가 형성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게 오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서 피해봤자 다른 것도 힘든 거 올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결국 다 가질 순 없다. 다 가질 수 없다. 맞는 말. 다 가질 수 없는 것 같아. 쿨하게. 지금 생각난 게 아까 바꾸고 싶지 않은 부분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안 된대. 아 그래요? 맞네. 질문하셨잖아요. 갑자기 그게 지금 답이 생각이 난 바꾸고 거예요? 싶지 않은. 한번 갑자기 짚어드려. 생각이 났어. 저는 약간 그 힘들게 배운 거. 는 힘들어 그 그치.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그래서 내 배우게 거가 된 된 거. 거니까 그치. 그거는 이제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 그런 힘들어. 거를 바꿀 수 없는. 너무 오히려 바꿀 수 힘들었어. 없지. 여기까지요. 그거. 아니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힘들게 배운 거를 지금은 다 아니까 가서 빨리 안 이걸 쉽게 하고. 배워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안 그래서 그럴 것 그 같아. 오디션장으로 가고 싶다 그랬어. 이게 그때는 몰라서 그거를 할 수 있고 알면은 이 과정이 지루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뭐 우리 아까 캐릭터들이 워낙 살아있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 그냥 하나만 딱 집어서 어떤 캐릭터가 가장 배우로서 인상 깊었어요? 난 그래도 그 톰. 톰이 사실은 노팅힐이나 러브 액츄얼리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때 봤던 뭐 로맨틱 헐리데이나 이런 주인공처럼 외모가 근사한 배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좀 컴플렉스가 있을 법한 외모인데 그럼에도 캐릭터로 살렸죠, 불구하고 완전히. 캐릭터로 잘 살려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웃는 거, 엉뚱한 거, 이상한 표정 짓는 거 그런 거를 그걸 어떻게 저렇게 표정으로 표현할까 싶을 정도로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도 이제 지금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연기했던 거가 막 비교가 되면서 나 되게 단순하게 표정 연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섬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싶었어요. 저는 아빠. 아빠. 네, 빌 나이 그 배우분이 너무 근데 러브 액츄얼리의 그 이미지가 너무 계속 겹쳐서 보이긴 했는데 이미지를 가지고 오니까 약간 변태 있는 아빠로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보는 내내 계속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뭐가 보이더라고요. 있겠다 싶은 근데 너무 약간 사실 그거는 좀 경험과 연륜이 쌓여야만 나올 수 있는 그 짬이 묻어 나오는 배우의 모습이라 해야 되나?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뭘 안 해도 뿜어져 나오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이겠다 싶은 것도 있고 나는 그 배우분의 아까도 얘기한 제스처 할 때 심각한 얘기 해야 될 때 아들한테 이제 우리는 시간 여행 할 수 있다라는 걸 뭐 이런 거 할 때 포즈에서 그분은 표정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포즈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심리를 보여주는 것 같았었어. 근데 그런 포즈를 취하는 남자 배우들을 잘 못 봤었거든. 포즈가 좀 독특하죠. 독특해. 움직임도 독특하고. 약간 스티븐 잡스 같아요. 잡스처럼 길쭉한데 그 사람 프리젠테이션 발표할 때 보면은 되게 설렁설렁하는 것 같은데도 자기만의 시그니처 포즈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챗GPT 얘기했잖아요. 제가 검색을 해본 게 좋은 배우란? 뭐 이런 거 검색해봤어요. 근데 대답을 뭐라고? 되게 나름 이게 약간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하면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지주관이 있대. 그러니까 주관이 있지만 사람마다 좀 그러니까 뭐 답이 없다 하지만 추려보면은 뭐 우선 뭐 딕션이 명확해야 되고 뭐 그런 경험이 많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개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써있던 게 그런 무대 장악력과 스크린 안에서의 존재감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감이 정말 엄청났던 그런 그런 면에서 생각이 아빠는 들어서 정말 충분히 그치. 보여줬던 네. 것 같죠. 제스처만 해도 오 이러고 맞아요. 보게 되니까. 근데 극에서도 아빠는 너무 좋은 아빠잖아요. 뭔가 뭐 정말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딸이나 뭐 아들에게 꼭 뭘 이렇게 해라라기보다는 그냥 딱 알려주고 줄 거 주고 믿어주는 그들의 거지. 삶은 최고야. 그냥 자유롭게 두고 너무 좋은 아빠로 진지한데 나오고 가르치려 들진 않는 그런 정말 좋은. 그냥 조언만 해주는 좋은 아버지 약간 그런. 그래서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 역할의 그 아빠 역할이 이 전에 시간 여행 했을 때 모습을 보고 싶은 거. 그게 약간 성격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원래 그렇게 막 좀 멋있는 아빠가 아니었었던 시절도 있을 거고. 약간 그 버전의 시간 여행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다듬어서 업그레이드 그런 게 되신 거야. 아닐까. 그 그럴 수 전에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한편으로 저도 선배님이랑 비슷하게 주인공 왜냐면은 그 특색이 있는 캐릭터들을 다 담으려면 무채색 같은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주인공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특한 캐릭터를 하나씩 표현해내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상 또 어떤 파트에서 불을 사르면 된다는 느낌인데 이 친구가 물 같은 역할로 다 수용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독특할 수 있고 눈에 띌 수 있는 캐릭터 안에서 안 돋보일 수 있는 느낌으로 연기를 해주는데 그게 반대로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지금 이 사람 나이가 좀 있나? 어쨌든 젊은 배우님이 민찬 씨랑 비슷해. 아 그래요? 연배가 있으신 분이구나. 검색해봤어. 연배가 있어. 나는 어린. 아직 근데 10년 전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가. 이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기라성 같은 혹은 막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을 포근하게 다 이렇게 그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돌아가서 너무 나쁜 좋았어요. 짓도 안 하잖아. 네. 그리고 이 극 자체에서 신기한 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차별화되는 게 선배 아까 말씀드렸죠. 시작부터 보통은 이게 관객과 이런 타임루프들은 관객과 주인공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대놓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알려줘. 맞아. 가장 가까운 조력자가 그게 되게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왔고 그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주인공이 물론 좀 초반에 약간의 말도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지만 되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가서 쓱 가서 이렇게 해봐. 해보고 막 이게 저는 주인공의 매력 같은 느낌? 되게 좋은 남자상으로 보여줬던 게 마고 로비가 영국에서 만나가지고 꼬시잖아. 내 방에.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작품의 남자 주인공 캐릭터라면 그 방을 들어갔을 거란 말이야. 혹은 들어갔다 그치. 나오더라도요. 근데 안 들어가잖아. 나갔더라고. 나는 안 들어가. 사실 들어갔다가 이게 시간 뭡니까 이게? 이렇게 사심으로 이거 하려고 지금 얘기 꺼낸 거 아닙니까? 마고로비를 지금 이용해서 항상 아니 마고 로비가 꼬시는데 이쪽 좀 장르는 묘하게 심하긴 항상 이렇게 가 했어요. 내용이. 마고로비가 좀 세긴 했다. 맞아, 마고로비. 근데 의외로 메리 얘기가 안 나오네요. 아니 사실 아까 메리가 말씀 처음에 얘기했죠. 너무 사랑스러웠다고. 완전 이제 러블리하지. 포스터로 끝났어. 완전 러블리. 아니 나 어느 영화를 보고 그렇게 와 이게 뭐야 하면 너무 같이 주인공 시점에서 그 전 어둠에서 걸어 나올 너무 때 예뻐. 같이 빠졌어요. 그 뭔가 수줍은데 당당하고 뭐 당당한데 또 뭔가 러블리하고 막 이상한. 메리는 사실 정말 너무 잘 나왔어. 근데 왜 너무 영화에서 잘 나와서 왜 사실 엄마가 돼도 언급을 귀여운 그냥- 거예요 그 엉뚱하기가 사람인데. 좀 힘들어. 왜 애엄만 돼도 귀여운 거예요. 막 너무. 그 첫 장면 만났을 때도 그 아까 얘기했던 민자 배우가 했던 장면도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그거 빼고 다시 이제 그 전시회에서 아 만났을 때도 너무 러블리하잖아. 그리고 톰이랑 있을 너 때 나 다 알아? 러블리해. 막 맞아, 이러면서 맞아. 그거 기억해. 신혼여행지 우리 뭐 결정하지 않을 때 옷 하나씩 벗겠다고 할 때. 매력 너무 있어. 너무 귀여워. 아, 귀엽고 뭔가 러블리해. 장면들이 되게 많아. 그런 노출이 있음에도 가볍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풍스러운 그 기운 자체가 있어서
보는 내내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진짜 저도 같이 반하는 것 같아요. 저런 여자친구. 맞아, 오, 맞아, 정말. 맞아. 그게 약간 그냥 무의도 던져놓고 10명의 남자한테 랜덤으로 물어보면 7명 이상은 좋아할 법한 뭔가 맞아. 스탠다드한 좋아하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외형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하지 않고 뭔가 안 하지만 거예요. 부족함도 전혀 근데 그렇다고 없고. 내숭도 안 떨어요. 솔직한데 뭔가 담백하고.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맞아요. 에너지를 나 막 주는. 살면서 이런 사람이라면은 정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 그래서 탐이 그렇게 노력한 거야 첫날 밤에. 작정했구나. 하긴 저 지금 그녀를. 생각난 것 중에 하는 장면 중에 출근 막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출근할 때 지하철역에서 동물 옷 입고 나오잖아. 난 그게 무슨 할로윈데이인가 싶어서 그렇게 입고 다녔나?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인 옷차림으로 출근해. 그럼 왜 그래? 뭐 둘만의 코스튬을 하기로 근데 했네요. 거기서 여동생이 나오는데 여동생도 무슨 되게 특이한 옷 입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즐거운 삶의 패턴 뭔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인서트로 연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해준 거 아닐까요? 무슨 특별한 무슨 뭐 그냥 이벤트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그냥 요렇게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출근해보자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를 끝까지 그 메리는 모르는 거죠. 그걸 그런 끝날 거- 때까지 시간 여행을 자기 메리는 남편이. 모르죠. 근데 나는 알면 조금 서운할 것 같아. 그럴 거. 왜냐면 자기를 꼬실 때도 몇 번을 막 그 인위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한 번에 뭔가 흡족했던 것을 알고 보니까 물론 노력한 게 가상하기도 하지만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그쵸 모르는 게 나은 것 같아. 그 비슷한 언급이 있지 않았나요? 아빠 엄마도 알아? 뭐 그 질문하지 않았어요? 탐이 그런 질문했죠. 아빠한테? 아빠한테. 그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같다. 자기 쇼프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키캣한테는 정말 또 이거 ever 비밀이 하고 알려주잖아요. 진짜 그거는 그런 근데 키캣이 것처럼 말할 것 같아 나중에. 뭐 어쨌든 그런 것처럼 뭐 삶의 어느 타임에 부인한테도 메리한테도 알려줄 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키캣이 좀 믿어줘서 너무 좋았어요. 그 정말 동생 같았어. 오케이 그래서 뭐 선하게 돌아오니까 그죠? 네, 일단 맞아요. 또. 정말 이상적인 가족의 어, 모습이죠. 정말. 멤버들이 다. 뭔가 이렇게 관심은 두는데 간섭은 하지 않고 뭔가 그 경계선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신경하지도 않고. 맞아. 관심을 주는데 간섭하지 않아서. 어. 근데 우리나라는 간섭하잖아. 관심은 없고 간섭만 해. 그래서 만약에 관심을 부모- 포장해서. 관심을 포장해 맞네요 그 말이. 나 부모 중 한 명이 시간 여행 할 수 있어요. 그럼 자식들 뭐 할 때마다 막 B 받아와 그러면 A 맞을 나 때마다 스트레스 너무 받겠다. 계속 돌아가서 자녀 잘 되라고 진짜 어마무지하게 할 것 같은데 와 너무 스트레스 받겠는데. 없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뭐 이 영화를 논리적으로 보면 허술한 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맞아.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뭐 다 안 된다 그러면서 왜 아버지는 아이 데리고 어린 시절로 왜 돌아가?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면 다 바뀌어 있어야지. 나도 그러네. 그게 의문이었어. 그러니까 맞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럼 다 바뀌어 있어야지.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 보는 순간은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무시하게끔 만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어떤 영화는 정말 기분 좋게 봤다가도 논리를 따지게 되는 영화도 있거든요. 근데 이 왜 영화는 저래? 그거를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집중 있게 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확실히 감동시키는 포인트.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우리 이 감독이 또 이 영화를 통해서 다른 그런 노팅힐이나 뭐 다른 브리짓 존슨의 얘기라든가 좋은 영화도 너무 많았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또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현재를 감사하며 잘 살아라. 이왕이면 즐겁게 살아라.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도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즐겁게 감사하게 살아라. 근데 그 메시지가 되게 강하게 좀 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탐이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결국 감독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라도 있고 결국 현실을 평범하게 살아라 그래서 막 너무 막 요란하고 복잡하게 살지 말고 첫 번째는 평범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즐기면서 살아라. 뭐 이게 아버지의 사실은 메시지가 감독이 주고자 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좋은 재료를 다 선별해야 좋은 음식이 나오지는 않는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 안에 꼭 엄청난 베스트를 꼭 모아야만 베스트 인생이 안 되듯이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사실 이해는 되게 많이 됐거든요. 심지어 저는 시간 여행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별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 얘기하는 거에 공감이 많이 됐고 후반부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우여곡절이 있으니까 이 부부가 더 끈끈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있는 거지. 다 충족한다고 해서 베스트 인생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생각한 지혜도 그때 안 좋았을 때 생긴 지혜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꼭 좋았던 기억은 기억으로만 감정으로만 오래 남고 항상 저에게 지혜나 현명함은 힘들었을 때 많이 왔던 것 같아서 물론 그게 쉬웠다는 얘기는 아니고 힘들었는데 저는 그 두루두루 경험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 정도. 그러니까 탐이 사실은 가장 열정적으로 막 정말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되돌아가고 결국 메리를 만났잖아요. 맞아요. 마고로비도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하고 결국 메리한테 이제 꽂혀가지고 이제 열심히 막 되돌아가고 했는데 사실 그것 빼고 나머지는 그냥 뭐 크게 자기의 인생을 바꾼다기보다 그게 우리의 가족이든 아니면 아빠 친구든 뭔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결국은 되돌아가는 이유가 뭐야? 지금 현재를 행복하기 위해서 되돌아가는 거니까 결국 현재를 즐겁게 잘 살아라.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뭐 저도 받은 메시지가 아까 얘기했던 아버지의 두 가지 메시지가 결국은 야 뭐 있겠니? 지금 즐겁게 행복하게 평범하게 살아. 뭐 이거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선입견일 수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 탁구하니까 신기했어요. 뭔가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탁구대를 놓고 하는 걸 저는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중국 얘기했잖아요. 막 중국. 네, 그래서 뭔가 서양인인데 그 집에 탁구대가 너무 있다라는 서양 거지. 집에 탁구대가 있어서 탁구로 소통하는 게 되게 신선한 요소 중에 난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난 받아들여 왔었어. 근데 근데 의외로 그렇네. 탁구 강국이 스웨덴, 뭐 프랑스 그쪽. 근데 이제 탁구 근데 강국이에요. 극동아시아가 너무 압살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빛을 발하긴 하는데 맞아요. 아시아 사람으로서 보던 시선은 저는 좀 이게 서양 사람들 그 거꾸리들이 뭔가 이렇게 어눌하게 하는 게 뭔가 왕형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막 중국 사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빌아저씨 할 때도 어설프게 하고. 뭔가 꾸부정해가지고 막 너무 이게 너무 막 이러면서 이게 뭔가 서양 사람들 그 테니스 할 것 같은데. 막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저는 너무 그게 그런 요소들 자간자간 하나가 로맨틱 코미디 결을 잇는데도 뭔가 신선한 요소 아니었나? 초반부터 커밍아웃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재밌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자, 우리 혜성 배우가 마지막 대표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분들께 이 과거에 대해서 한번 총평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갑자기 저한테요? 이런 아니, 표정인데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영화에 대한 소개? 뜬금포득 우리를 대표해서 과거여행을 꿈꾸는 분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 갑자기 과거 여행을 꿈꾸는 우리 분들에게 급진행 알겠습니다. 역공 여러분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과거 여행은 절대 할 수 없으니까 현재를 즐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저는 그냥 가는 거 완벽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나도 좋아. 완벽했어. 자, 여러분 오늘은 어바웃 타임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 영화는 정말 모두가 함께 아이들까지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니까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꼭 한번 보시고 또 혹시 삶이 피곤하고 괴롭고 힘든 분들이 계셔도 다시 한번 저녁에 보시면 굉장히 즐겁고 해피하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엔딩 좋았다.